네, 반갑습니다. 잣나무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어제, 좀 코미디 같은, 이제, 대선 토론이었죠. 뭐, 여기저기서 뭐, 누가 잘했네, 뭐, 다, 첫 시부리 샀는데, 안철수는, 그죠, 뭐, 빠돌이들은, 그리고 저, 찐빠들 쪽에서는 막, 뭐, 아는 게 많다,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저기, 그 빠돌이들이나 하는 얘기, 그러니까 버러지들이나 하는 얘기고요. 사람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어,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 그게 뭐냐면은, 이 잘난 척 하는 사람, 그건 본능적으로 느끼거든요? 내가 저 똑똑하다고 막, 자기의 지식을 막 이리 자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제가, 정말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안철수가, 이게 지금 60이 넘었잖아. 보시면 62년생이니까, 62년생이니까 이제 만 60세.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환갑 아니고, 그러니까 환갑 지났네? 이 나이를 처먹도록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가장 상식적인 부분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책상물림이라고. 따지면 이제 황교안도 그렇고, 뭐, 이번에 뭐 최재형도 마찬가지죠. 그때 뭡니까? 며칠 전에 종로, 뭐, 이제 뭐, 그래, 종로에 이제 출마하게 되니까 막 입이 해불쭉하이 막 이때 되긴 했는데, 막 뭐 말하는 걸 들으다 보니까 막 짜증이 났어. 그러니까 딱 스타일이 딱 같잖아요. 최재형 대중 앞에서 말하는 스타일, 연설하는 스타일, 황교안이가 대중들 앞에서 말하는 스타일, 안철수가 대중들 앞에서 말하는 스타일. 똑같아요. 이게 전형적인 책상물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철수는 그냥 딱 안랩에서 그냥 안랩 사주로만 있어야 됐던 게 맞았어요. 근데 너무 멀리 왔죠. 그리고 이재명도 어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이재명이도 밑바닥 다 드러냈습니다. 아마 어제 심상정이가 아마 조금 더 공격을 했으면 아마 제가 장담하건데 형수한테 했던 욕을 아마 그대로 쏟아냈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참 아무리 자기가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러면 끝까지 그냥 이전처럼 모르쇠를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이 자신에 대한 어떤 공격이 이제 막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것도 이제 집요하게, 그리고 특히나 또 윤석열이가 있잖아요. 윤석열이가. 진짜 검사. 진짜 검사. 거기다가 윤석열이가 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이제 윤석열이 이제 전술이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법인카드 얘기해서 살짝 꺼냈잖아요. 그때부터 이 이재명이가 완벽하게 정신이 나가게 됐거든요. 그냥 계속 헛발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상정이까지 막 몰아붙이니까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러니까 아니 지가 그래도 지지율이 35%는 고정으로 나오는 후보가 지지율 2%짜리가 따져 묻는다고 멱살을 붙잡고, 야 이년아 네가 지금 나한테 이러고 있냐, 딱 어제 그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었잖아요. 그걸 전 국민이 다 봤잖아요. 제 생각에는 윤석열이가 금요일 날 토론회에서도 아마 좀 이재명이를 갖다가 보낼 수 있는 또 뭔가 하나 좀 얘기를 꺼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냥 스타일 상으로는 제가 보기에 뭐 다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윤석열이가 그런 쪼잔한 그런 이 얘기하고 막 이런 스타일은 분명 아니에요. 이때까지 자기가 해왔던 거는
뭐 막말로 사기를 쳐도 무슨 최소 수천억 단위의 사기를 치는 놈을 상대를 해봤지. 뭐 법인카드 뭐 10만 원 카드깡 그 뭐야 분할 결제하고 이런. 근데 이제 전술적으로 아마 필요하다 생각한 것 같아요. 막바지 하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어제 패가 말려가지고 이재명이는 깜도 안 되는 심상정이 붙들고 야 이년아 네가 지금 나한테 이 지랄을 하고 있냐고 막 하는 그런 형국이 벌어졌죠. 금요일은 더 아마 가관일 것 같아요. 그래 어쨌든 이제 퍼즐이 좀 맞춰지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안철수는 절대 와서도 안 되고 올 수도 없는 인물이에요. 윤석열이가 어쨌든 이제 안철수 입장에서 윤석열이가 자기를 무시했다고 분명히 느낄 거예요. 근데 뭐 무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윤석열이는 진즉에 안철수의 그릇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진짜 내가 저런 초딩보다 못한 저런 거하고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윤석열이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안철수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철수는 이제 지가 열받아가지고 막 윤석열은 가만히 있는데 지가 너무 몰랐어. 이게 뭡니까? 나는 잘 아는데 쟤는 무식해.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이가 뭐 자신의 전공 뭐 법 관련해서 만약에 막 물으면 안철수가 대답이나 할 수 있을까? 대답은 그냥 아마 뭡니까? 이재명보다 더 화들짝 놀라가지고 막 안절부절 할걸요? 말도 뜨듬뜨듬. 아니, 어제 같은 상황에서도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것만 지금 벌써 세 번째 아닙니까? 물론 2012년에는 단일화를 했습니다만은. 그런데도 토론할 때 뜨덩거리는 긴장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그 정도에도 긴장하는 놈이 도대체 누구하고 어떤 정상하고 정상회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자기는 아마 이걸로 자기가 존재감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건 진짜 패착이죠, 패착. 그리고 여기서 나오잖아요. 중대재해법 위반이잖아요. 근데 왜 민주당, 그러니까 여당, 정부에서 이거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까? 이유는 쓸모가 있으니까 가만두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만약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 생각해 보세요. 벌써 윤석열은 지금 벌써 끝장났어요. 그리고 오늘 또 여론조사가 한두 개 나왔는데 어제 KSOI에 이어서 또 이제 오차범위 내로 이제 나왔더라고요. 윤석열이 44 정도 나오고 이재명이 한 41점 얼마 정도? 한 3%, 2점 몇 프로에서 3% 정도 차이 나는 걸로 나왔는데 딱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잖아요. 단일화 결렬되고 안철수가 어제 그제 단일화 결렬 발표하고 급박하게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여론을 이렇게 수치가 나온다. 안철수 단일화 결렬 선언 이후 여론 변동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이게 빨갱이들의 지정적인 수법이죠. 그렇게 봤을 때
늘 말씀드리지만 배후에는 안철수를 조종하는 거는 김미경이 여수 출신의 홍어 출신 김미경. 그러니까 결코 얘들의 유전자는 DNA는 국민의힘 쪽으로 올 수 없는 DNA예요. 제가 이거는 뭐 제 추측입니다만은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 이재명 쪽하고 이제 교감이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정확하게 언제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제 생각에는 아마 김미경이 코로나다 해가지고 입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코로나다 해가지고 입원하고 퇴원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며칠 안 걸렸습니다. 나이도 있는데 확진되고 그렇게 금방 나와서 활동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페이크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번에 있는 사이에 이재명 측하고 좀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특별당비 80억인가 그 김미경이가 직접 자기 돈으로 냈다고 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요 돈 좀 아끼겠다고 유세차 트럭을 안 쓰고 버스만 몇 대 빌려가지고 그 불법 개조했잖아요. 그렇게 짠 인간이 짠 집구석인데 80억이란 돈을 8천만 원도 아니고 8억도 아니고 80억이란 돈을 자기가 15% 득표할 수 있을 희망 자체가 아예 없는데 그렇게 돈을 내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완주를 하겠다는 의사표시 아닙니까? 완주를 하겠다는. 그 누가 봐도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측하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합의를 본 게 어차피 자기들하고 또 합치면은 그게 오히려 더 엄청난 역풍이 불 게 뻔하니까 그냥 완주를 해라. 그리고 여론 조작을 좀 해가지고 저쪽을 흩어가지고 쪼개놓은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가 당선이 되면 어제도 저거 누리는 주기 좀 맞잖아요. 통합정부 어쩌고 하면서. 딱 그 시나리오라니까요. 그 시나리오. 그래서 보면, 여론조사를 또 한번 볼까요? 보세요. 이거는 어제 거구나. 보세요. 나오잖아요. 이거 오늘 나온 기사죠. 19, 20, 21일. 그러니까, 어제까지 한 거죠. 그리고, 윤 후보 42.7, 이 후보 42.6. 아니,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한 6%, 9%까지 차이가 났잖아요. 그런데 딱히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자료하고 뭐 특별하게 크게 변동이 될 만한 사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딱 붙었잖아. 보세요. 충청권은 윤 후보가 윤석열이 40%에 이재명이 44%? 참. 이게 시기적으로 딱 보면 딱 아구가 맞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 이제 그 안철수하고 단일을 안 하면 이제 필패다. 그냥 가세인에서 얘기하는 그 논리가 이제 맞다고 이제 먹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막, 빨리 단일화 해야 되는데 막, 이래가지고 막 하다가, 그런데 문제는 얘들이 그러니까 저기 윤석열을 아직도 우습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윤석열이가 과연 이 정도도 생각 안 하고 지금 그 유세 다니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철수도 적폐라는 거죠. 적폐. 이전부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의 가장 큰 업적은 우리나라의 모든 적폐들, 이제까지 숨겨져 있던 모든 적폐들의 민낯이 낱낱이 다 드러났다는 거죠. 낱낱이 다 드러났다는 거죠. 낱낱이. 그리고 안철수도 그 적폐의 한 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아직도 안철수하고 단일화 그쳐 시부리는 것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당 내에서는 아마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강경파, 온건파 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서 이제 좀 그런 쇼를 분명히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소위 유튜브 쪽이나 뭐 말도 안 되는 원로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뭐 단일을 해야 된다 하는, 얼마 전에 뭐 이회창이도 나와가지고 뭐 거소리 쳐 씹을지 않습니까? 뭐 가세현도 마찬가지고, 뭐 고성국이도 마찬가지고, 뭐 민영삼이도 마찬가지고, 다 걔들이 왜 지금도 단일화 주장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본능적으로 자기들도 윤석열이가 지금 될 거는 거의 확실히 됐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자기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정권 교체는 됐는데 아무것도 이권을 챙길 수 있는 게 없을 거라는 이제 느낌이 온 거죠. 그래서 유일한 자기들의 희망, 안철수를 숙주 삼아서 안철수에게 기생하면서 이권을 가져가고, 그 특정한 이제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정치권에서의 어떤 부분들을 유지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안철수 뭐 어떻든 자기들하고 뭐 같은 색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이때까지 누려왔던 그 지위, 어떤 정치권에서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위치, 이런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붙들고 있기 위해서, 안철수한테 기생하기 위해서 아직도 그렇게 뜨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지금 끝까지 혼자서, 그러니까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인물이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걸려있는 요 도박판에 민주당, 국민의힘, 당시 국민의힘은 거의 민주당이 이중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그냥 먹는 거였어요. 거의 그 당시만, 1년 전만 해도, 아니, 1년 전은 아니죠. 그렇죠. 1년 전만 해도 이재명이가 그냥 다 먹는 거였어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3월 달에 그만두고 한 3개월 고민하다가 6월 29일 날 대선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한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6개월 반밖에 안 지났잖아요. 6개월 반 만에 그 누구의 도움 없이 혈혈단신으로 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판돈으로 걸려있는 이 도박판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누구의 도움은 그냥
전부 방해꾼이었잖아. 전부. 국민의힘조차도 다 방해꾼이었잖아요. 그 모든 걸 다 뚫고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자기들은 느낀 거죠. 기존의 자기들이 정치하던 그럴 때, 그런 어떤 마인드로는 윤석열은 상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때까지 여의도 문법, 정치공학, 여의도 정치공학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모든 어떤 가지고 있던 정치권에서의 어떤 위치, 지분들 다 내놔야 될 판이니까 자기들도 생존의 위협을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지분을 잃지 않는 방법이 뭘까 하다 보니까 안철수. 그래서 계속 지금 안철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들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지금 안철수가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게 더 역풍을 불어올 거라 저는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안철수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때까지 계속 최소 15%에서 20% 정도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왔으면 당연히 단일화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서 이제 6.5% 나왔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윤석열이는 서해안 쪽 충남 당진 홍성 다니면서 이제 연설을 했죠. 익산 다니면서. 분위기를 보세요, 분위기를. 지금 이렇게 좀 장난치다가 결국에는 주말쯤에 나오는 데서 또 아마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아니면 또 계속 장난치 칠 수도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오히려 더 심한 역풍을 맞이할 거라는 거죠. 왜냐? 자기들은 이제 자기들 의도대로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건데, 분명한 거는 정권 교체 열망이 60%, 이렇게 60%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의 지지율은 절대 문재인의 지지율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지지율을 좀 넘어서는 수치죠. 문재인이 한 40, 41% 정도, 많이 나올 때는 아직도 43%, 4% 나옵니다만은, 이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수치예요. 왜냐? 지금, 민주당 내에도 지금 4분의 1대가 있는데, 이 수치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긴장을 이제 놓칠 필요는 없는데, 굳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이런 장난질이, 유권자들을 정권 교체를 원하는 유권자들을 더더욱 결집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금요일 날 또 그래, 이제, 토론회에서 또, 윤석열이는 또 어제처럼 실실 웃어가면서 약을 계속 올리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니, 법인카드로 과일을 한 5천만 원어치 정도 사 드셨던데, 하면서 이렇게 또 한번 술 던지면, 불에 된 똥강아지 마냥 또, 이재명이 또 화다하다 갈 거 아니야. 아무튼,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마음 푹 놓고, 긴장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긴장만 아예 풀고 있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진짜 여론이 이런 식이면은 조작이 가능해요. 그런데 실제 바닥 민심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조작기를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조작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절대 못 한다니까요. 재작년 총선 때도 그런 짓은 안 했습니다.
황교안이하고 공병호가 저 민주당 놈들이 장난질을 쳐도 될 만큼 공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차이가 나는 데는 절대 못 건드린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윤석열이가 전국을 다니면서 연설을 하면서 계속 압박하고 있잖아요. 저 빨갱이 새끼들, 이재명의 민주당 대 상식적인 국민들의 대결이다. 진짜 프레임 전환을 완벽하게 하는, 진짜 정말, 이거는 늘 말씀드리듯이, 그러니까 윤석열을 보고 뭐 정치 초본이 하는 그런, 나 진짜, 그렇게 말하는 새끼들이 정치 초보가 아니고, 그 사람 새끼들이 아니지. 아무 생각이 없이 하는 것들이죠. 프레임 전환하는 능력, 그리고 철저하게 갈라치기 하는 능력,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재명의 민주당,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저 문재인 정권, 뭐 민주당 하다가 지금은 이제 철저하게 문재인도 아예 이제 뭐 얘기 안 하잖아요. 이재명의 민주당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 그래 마지막으로 그 뭡니까 그 이재명이가 그 무슨 뭐 윤석열이가 했다고 하면서 그 무슨 저기 검찰을 키워서 뭐 이제 조져가지고 뭐 국물도 없을 거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면서 막 또 발끈했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웃으면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그렇죠. 이재명이가 얘기했던 그 문장 자체는 윤석열이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말했던 그 문장에서 단어들만 하나씩 떼놓고 보면 그 얘기는 다 했어. 그러니까 국물도 없다는 얘기도 진주에서 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또 전술적인 측면에서 윤석열이가 계속 다니면서 발언을 하는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말했던 그 전체 문장을 한 군데서는 절대 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가서는 이재명이가 말했던 그 중에 한 단어를 붙여서 얘기하고 또 어디 가서는 또 그 중에 한 단어나 두 단어 정도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발언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쟤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발언이 맞는데 당연히 맞죠. 의미는 따져보면 그 말을 어제 이재명이가 했던 말 그대로 맞아요. 그런데 윤석열은 절대 그 문장 자체를 얘기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윤석열이가 웃으면서 그냥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능청스럽게 얘기하잖아요. 당연히 한 적이 없지. 그 단어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다 한 거는 맞는데 그 문장 자체를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저거들이 지레 겁먹고 그걸 이어붙여가지고 그 쉽게 말해서 자기들끼리 편집해가지고 네 말 했잖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3월 9일 이후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정말 새로운 정치 지형이 만들어질 겁니다. 솔직히 기대가 돼요, 저는. 그리고 윤석열의 그 진짜 개인적인 역량, 물론 자기 안에 김건희의 엄청난 어떤 내조가 있었죠. 그걸로 봤을 때 지금 이런 장난질 친다고 판세가 바뀔 수는 절대 없습니다. 이 정도의 윤석열이가 자빠질 거였으면 벌써 자빠졌지. 경선 때 벌써 자빠졌지.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